김병진의 진짜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통해서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 길이 바빠서요.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리 부담 완화되면서 오랜만에 바이오들 급등을 했는데 또 아스코 때문에 국내 제약 바이오주들 재평가 기대감이 한층 더 레벨업된 기분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요. 지금부터는 진짜 보셔야 돼요. 아스코가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스모랑 좀 다른 점은요. 후기 임상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발표하기 때문에 후기 임상이라는 건 뭐죠? 상용화를 좀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미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내 기업들이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후기 임상을 발표하는 기업, 특히나 이제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기업을 보실 때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교과서에 틀에 박힌 그냥 알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지식으로 치면은 아예 새 기준을 만들고 있는 그 새 기준을 짜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 학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정맥 주사의 그 형태를 피하 주사 형태로 바꾸는 플랫폼으로 세상을 엄청 편하게 바꿨잖아요. 그쵸. 그런 새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또 학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번 학회 발표, 특히나 초기 임상 단계가 아니라 후기 임상을 또 발표하는 기업들의 이 데이터는 앞으로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 상용화된 의약품에 대한 그런 임상 데이터들도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고 병용 임상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는데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우리는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 수익률을 또 바라보기 때문에 국내 발표하는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해왔고요. 보시면은 HAB 어제 주가가 굉장히 뜨거웠죠. 그리고 뭐 루닛 같은 경우에는 AI 진단 쪽으로 발표를 하고요. 지금 보시면 모달리티라고 해가지고 약물 전달 플랫폼 관련돼서 요즘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카티 치료제라든가 이중항체 그리고 ADC 플랫폼에 좀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어떤 모달리티를 사용했는데 효과가 어떻다라고 얘기가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ADC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고요. 리가켄 바이오가 엄청나게 주가가 뜨거웠는데 이번에는 이중항체나 뭐 카티 치료제 쪽도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대하는 기업들은 일단 유한양행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ABL 바이오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발표될 데이터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이렇게 제약바이오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초록 발표는 5월 23일부터 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 관련주 여기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유이는 어떠실까요? 네. HAB요? 네. HAB는 지금 임상 상상 그리고 FDA 승인 결과 발표를 바로 앞두고 있죠. 오늘 나올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HAB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나오는 건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가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FDA 항암 자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오늘도 노란색과 그리고 하얀색이 있습니다. 어떤 차별점을 놓고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임상 데이터 이번에 발표할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ABL 바이오도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기업으로 이제 노란색 표시를 했고 유한양행은 뭐 임상 3상 결과 자체가 좀 좋았잖아요. 후기 임상에 대한 아스코에 딱 적합한 내용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노란색 표시를 했고요. 그 외 기업들 그리고 초기 임상 발표하는 기업들도 주목해 볼 만하니까 제약바이오는 혁신 기업이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제대로 나오면 제2의 또 알테오젠 기업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스코 관련된 기업들 쭉 알아보셨고요. 이번에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AI 관련된 제미나이 이슈입니다.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이제 로봇 안에 그리고 클로이 안에도 공개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LG전자가 이 다음 달이죠. 6월에 이제 구글의 서밋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미나이를 탑재한 클로이를 공개를 하겠다. 제미나이를 탑재한 로봇을 공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 정말 재미난 기능을 발표를 했는데 이 AI 기능이 서비스 로봇에 들어가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로 서비스 로봇에 들어갈 것 같고요. 다음 이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보면 병원에서도 이제는 이 서비스 로봇, AI 기능이 들어간 로봇들이 들어갈 것이다. 관련돼서 6월 달 발표가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 기대를 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사실 이게 스마트폰으로 구동하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기능들을 보면서요, 다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보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카메라를 보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로봇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로봇이 훨씬 더 똑똑해졌다. 저는 차세대 주도주는 로봇이다 생각이 들고요. AI 기능이 올라오면 로봇이 전 최대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련주 정리해 왔습니다. AI에 대한 부각은 계속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더욱더 빛을 볼 수 있을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디를 더 유망하게 보실까요? 이 안에서. 네, 아무래도 LG가 또 클로이에 또 제미나이를 탑재한다는 소식 때문에 LG 관련된 밸류체인을 일단 첫 번째로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좀 보셔야 되고 그 외에 대장주라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을 또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주가 자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의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같이 다 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도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김병진의 진짜 종목으로 넘어가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고민을 하러 떠날 때입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 리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5월 10일 날 소개를 해주셨고 외국인 순매세가 매수세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4% 수익 났는데 이 기업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데이터 센터 이 중배 전방 관련된 기업이고요.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테마적으로도 굉장히 전력 그리고 전기 좋은 만큼 더 들고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장미 안에서는 PSK 홀딩스입니다. 13%고요. 어제 10%나 올랐어요. 네, PSK 홀딩스는 제가 홀딩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더 홀딩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홀딩스 홀딩을 잘해야 된다, 이름 따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은 관련해서 반도체 안에서 SK 하이닉스 대장주입니다. 어제 굉장히 잘 갔어요. 5월 14일 날 5%나 올랐는데 이 기업 계속 들고 가야겠죠? 하이닉스는 제가 25만 원까지 본다고 했잖아요. 네. 20만 원까지 지금 도달하기 또 6천 원 남았는데 25만 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만 3천 원인데 25만 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기업입니다. DIT 5월 16일 날 소개해 주셨고 플러스 9% 수익입니다. 네, 어제 소개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SK 하이닉스의 투자 수혜주로 또 가지고 온 종목이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모든 종목들이 최근에 너무 잘 가서 정말 많은 리뷰들을 도와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매니저님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한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오늘의 기업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유한양행 살짝씩 언급을 해주셨던 거군요. 네, 유한양행이 아무래도 아스코에 딱 맞는 그런 마리포사 임상, 렉나자 임상이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부터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투자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보면요. 아무래도 임상 3상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승부가 난 게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8월 정도가 되면 FDA에서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충분히 기대감이 유효하고 이번 아스코에서 어떤 데이터를 발표를 하느냐 그리고 특정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어떤 반응률을 보였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임상 3상 자체가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어제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난한 상승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격 전략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 무난하게 저는 올라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약바이오도 저는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오늘 시초가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83,000원, 손절가는 66,000원 잡고요. 유한양행으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피날레 종목 유한양행이고요. 또 실적도 잘 나왔고 증권가에서 꽂혀 있는 랭라제 과연 거기에서 빛을 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SK하이닉스 25만 원까지 보신다고 하는데 이건 무료 방송에서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에 6세대 HBM4에 6세대 D램까지 탑재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까지 전해지면 SK하이닉스도 25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오후 4시 너튜브 엠베잉고드 김병진 검색하셔서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도 이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무료 방송에서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그 진짜 이 종목이 저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코너지만 매일경제TV에는 계속 나오니까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의 또 다른 시작을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진의 진짜 종목이었습니다.